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일단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증시가 계속해서 우상향, 즉 플러스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3,000포인트까지는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지 않은가 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계좌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포인트가 됐을 거고요. 일단 금융투자 쪽에 매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국내 증시도 해볼만해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좀 확장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생각했지만 시장 전체적인 체력은 괜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장중에 3조 달러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도 했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 즉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론인데, 자 근데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우지수가 0.59% 상승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분위기 일단 나쁘지 않았어요. 시작 출발도 다 플러스였고요. 근데 나스닥도 플러스 출발을 했습니다만 장이 시작하면서부터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뚝 떨어져서 11시경부터 바닥 잡고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 1% 넘게 하락세를 만들어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혼조 마이너스 0.06%로 마무리가 됐는데 장 막판에 다시 플러스 전환이 되기도 했었다가 장이 종료가 되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도대체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들 왜 일어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죠? 다우지수는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떨어졌다. 경기는 좋아지고 있는데 금리 올라가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재료를 좀 알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다우지수가 좀 출렁일 수 있었던, 또 시장이 출렁일 수 있었던 재료를 본다라면 오미크론 관련한 부분일 거예요. 오미크론이 이제 미국에서 하루 100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은 부담을 딱 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담을 쫙 받을 수 있는 내용에서 경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괜찮았다라고 되는 부분이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입원율과 사망률은 확진자 숫자보다 더디게 늘고 있다. 즉 확진자는 기록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확진자 수에 비해서 입원자나 확진자의 어떤 그런 증가, 사망자에 대한 어떤 증가의 속도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보다 32% 증가한 것에 좀 불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확진자 수는 최대치를 찍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입원자 수의 그 증가율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사망자 수 같은 경우는 지금 1200명, 지난해에 1월 달에 3000명이 넘었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증상이 경미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거고, 이번에 확진자 수가 기록적으로 늘어나게 된 이유는 휴일 동안에 누적된 확진자 수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그 다음에 1월 1일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 상황들이 이제 합산이 됐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건 지금 일단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경미하다. 백신에 대한 효과가 됐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먹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됐을 수 있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코로나에 감염된 감염자 수가 5,600만 명입니다. 5,600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그냥 감기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걸렸다라고 봐야 되는, 물론 사망명이기 때문에 아직 한참 미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감기 같은 경우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걸린 사람들 또는 무증상을 넘어간 사람들,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게 된다면, 아이들, 그 다음에 백신 접종자 속에서 이제 피해가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상당히 많은 수의 감염자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많은 수의 감염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증상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진행이
되어 봐야지 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입장은 예전에 델타보다는 확실히 조금 가벼워졌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의 어떤 감소라든지 또는 경제 봉쇄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라는 부분들이 지배적이지 않겠느냐, 오히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스닥은 주가가 크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 일단은 그 예상치보다도 더 빠른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1.67%까지 올라섭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 그 금리에 대해서 조금 안심할 수 있는 구간들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1.4에서 1.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되는 거고요. 금리가 1.3까지 뚝 떨어질 때거나 아니면은 1.7까지 올라갈 때 이럴 때 약간 부담감을 좀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위험 단계까지 들어간 게 된 거죠. 요 부분을 약간은 이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다시 또 이제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나스닥은 다시 정상적으로 반등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이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연준이 오는 3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50%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3월에 금리 인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3월 정도에 테이퍼링이 끝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올해 3번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더 앞당길 수도 있거든요. 3월에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올해 금리 인상을 4번 정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2024년이었죠. 2024년도까지 금리를 2.1%까지 맞추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더 땡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후반부가 되면 2%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좀 되겠죠. 그래서 3월에 금리 인상은 일단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금리를 바로 올릴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과도한 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일단은 뭐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로 작용하게 되겠죠. 지금 그 구매관리자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발표가 됐을 경우, 즉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게 된다라면 금리 상승의 압박은 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은 일단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단기적 금리 상승에 따른 기술주들의 불안감들이 나스닥을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죠. 뭐 이것도 물론 핑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들어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는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게 되겠죠. 자, 변이에 대한 부분들 이전 것보다 약하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안심하는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두 번째, 이 경제 지표 같은 경우가 계속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또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부분은 나스닥 기술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경제 전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뭐 일단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어떤 느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제법 큰 폭으로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올라오지 못한 국가들의 주가 상승률이 계속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다우지수나 나스닥처럼 많이 올라가서 신고가가 나온 종목군들은 조금씩 주춤거리면서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별 이런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 모습이라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흐름을 이어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왜냐면 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알아보셨듯이 먼저 올라간 주식이 있고요, 못 올라간 주식이 있으면 먼저 올라간 주식이 조금 쉬었다 가면서 못 올라간 주식이 따라 올라가는 그런 키 맞추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국가별 키 맞추기, 이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CES, CES라고 하나요? 이거는 이제 D-1 이제 시작입니다. 5일부터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내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 기술주들이 벌써부터 꿈틀꿈틀하고 있다. 이게 세계 최대 전시회예요. 지금 전자 정보기술 전시회 뭐 CES 2022, 202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제 매년 있었단 말이에요. 매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석한 그런 참가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률을 요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올립니다. 왜냐면 신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거 대단한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관심이 빡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시장의 이목을 끌어당기는 그런 상황들의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내놓은 제품이 있다라면 거기서 주목이 확 쏠리는 거죠. 그 부품주라든지 또는 그것을 만드는 회사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 이제 앞으로 어떤 휴대폰을 만들 것인지 또 어떤 가전을 만들 것인지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우리가 사실은 시총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로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류 기술, 한류 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CES가 이제 어떤 이런 기폭 효과를 통한 1월 효과의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자, 이제부터 내일부터 우리는 1월 효과 시작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7일날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6일, 7일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뭐 지금 일단 디스플레이, TV, 가전 이런 뉴스거리가 굉장히 많고요. 뭐가 나왔다, 뭘 보여줬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막 연결고리가 막 계속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부품주들이나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로봇 신기술을 보여줬다, 뭐 새로운 어떤 그런 로봇을 적용한 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또 삼성전자 역시도 그렇게 올라갈 수 있고요. 이번에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1월 효과가 무조건 나온다 또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12월 상승 이후에 1월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 증권사마다 얘기가 또 다른 게요. 하반기에 주가가 별로 안 좋았을 때는 1월 효과가 세게 나온다. 즉 상반기에 상승 효과가 크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반면 지금처럼 이렇게 12월 상승 12월 달에 주가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12월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 1월 달에는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근데 12월 달에 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주가 올라간 거 잘 모르겠던데. 그러죠? 그럼 얼마 잘 체감하지 못했었다라면 1월 달에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뭐 12월 상승 효과가 미비했기 때문에 1월 효과가 그다지 제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요, 1월을 처음 시작하면서 1월 효과라는 것은 1월에 매수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이제 올해의 어떤 예산안이라든지 또는 뭐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가 적용이 되면서 지수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1월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작년에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실망감을 보였던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아직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어떤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낫다. 네, 그게 더 낫다. 왜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나 큰 자금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월 효과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 1월 효과가 없다.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1월달 효과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올 상반기 동안 충분히 시장의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10만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5% 올렸는데 지금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내려왔었던 증권사란 말이에요. 2021년 1월에 12만원을 제시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내렸었는데 지금 일단 10만 5천원으로 올렸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계속 내리던 목표 주가를 이제 올렸다. 아, 이제는 올라가는가 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영업이익의 추정치를 15%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5% 상향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이익률이 이제 15% 늘어난다. 즉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올라가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지금 디램 가격의 추정치는 상향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메모리 업체들, 지금 이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반도체 업종 이런 쪽에서의 기대치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즉 실적이 증가한다. 그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설비 관련, 장비 관련한 종목군들 다 같이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2022년도 연간 메모리 부문 매출액 추정치를 82조에서 89조 원으로, 그 다음에 영업이익 추정치는 28조 원에서 34조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의 하락폭도 상당히 좁아질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수익성 증가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 저평가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4분기 매출액 같은 거, 작년이군요. 21년 4분기 매출액은 73조 원 정도 나올 것이고 영업이익은 14조 7천억. 나쁘지 않아요. 그죠? 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모습이고, 일단은 증권사 예상치 정도를 조금씩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잠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물론 지금 잠정 실적 나와봐야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가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을 더 빵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또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면 그 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의 기대치들, 또 전기전자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요동을 치는 구간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오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약간의 변수가 생길 수는 있을 것이다. 뭐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형성이 되고 나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나지만, 이미 상승을 한 부분에서의 완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매수 포인트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미리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올라갔다. 근데 이게 너무 멀리 있어. 잡기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지금 한 15만원 찍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접근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해볼만 하거든요. 15만원 정도 해볼만 합니다. 왜냐면 뭐 한 20% 정도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들어올 때는 실현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최근에 증권사들이 계속 올리고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